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부총리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을 구축하면서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더해져서 가계대출이 폭등하였고 유동성 과잉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뇌관이 돼서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을 기획기사로 조선일보가 계속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최경환 전 장관의 요구가 있었다. 두 차례에 걸쳐서 50bp가 인하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언론, 금융당국, 기재부, 청와대가 한 팀이 돼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 보면 이 문재인 정부가 1년 반 동안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 경제 정책을 완전히 엉망을 해가지고 경제 성적표가 너무나 참담하니까 요즘 뭔가 핑계를 하나 찾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금리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입에 달고 살던 소리인데 그래도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잘못한 걸 가지고 경제가 이 모양이다. 이거 5년 내내 이 말 할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거 보면. 청와대 누군가로부터 총재님 금리 인상하라는 이야기를 올해 들어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올해 들어서요? 예. 2018년 올해 들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예. 국무총리로부터 들은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국회에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한 발언은 보셨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합니다. 전화 들은 적은 없고요. 국토부 장관한테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주당 대표한테 들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이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 장관이 뭐 척하면 척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국토부 장관, 여당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금리를 인상하라 이런 식으로 한은법 3조를 위반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실하게 좀 지켜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청와대가 한 팀이 돼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다. 지금은 자기들은 총리, 국토부 장관이 금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가지고 남북이 오는 26일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중간평가하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논의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남북이 9.19 평양 공동선언 이후 첫 장성급 군사회담을 엽니다.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지 11일 만입니다.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해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오는 26일 10시에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의 중간평가와 앞으로의 추진일을 우선 협의하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한강하구 공동조사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우리 측은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소장 등 5명, 북측은 안익산 중장 등 5명이 각각 대표로 나섭니다. 국방부는 우리 측이 전화 통지문을 통해 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북측이 이에 호응하면서 회담이 이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9.19 군사합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등을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공동위가 구성되면 NLL과 같은 첨예한 군사현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장성급 군사회담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몇 달 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적 십자사 박경서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와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YTN 단독 보도로 확인된 과잉 의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답변 태도를 두고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단연 시선은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6월 불거진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6월 달에 있었던 그 성희롱 발언에서 우리 한국의 다수 이 현장 출입하는 젊은 언론인들이 아주 분노하면서 썼던 기사들을 잘 못 보셨나 봅니다. 박 회장은 거듭 사과했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내가 소통을 위해서 한 언어가 성차별이 일 수도 있겠구나 해서 바로 즉각 사죄를 드렸습니다. 과잉 의전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박 회장은 업무 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빼고도 1년에 1억 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근데 내부에 좀 이 내용들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다시 7월 달에 다시 인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720만 원으로 820 했다가 이 총장께서 지금 비상근 급여의 항목이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무 차량은 의전을 이유로 대여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최고급으로 바꿨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적십자 회비를 흥청망청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차량은 남북 회담 하더라도 티코 차고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그거 적십자사의 위상이 깎이거나 회장님의 위상이 깎이는 거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규정에 따라 의전을 한 것이고 월급에 해당하는 돈만 받은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는요 지금 5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돈을 받은 게 없어요. 의전에 대해선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성희롱 발언을 두고는 답변 태도가 문제가 되자 결국 여당 의원까지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인권 대사를 지내는 등 국내 인권 전문가로 알려진 박 회장이 본인을 둘러싼 논란으로 문매를 맞으며 혼쭐이 난 자리였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압박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에도 한국은행 수장을 맡았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지시로 금리 정책을 결정하진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이 문제도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이 폭로한 문자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청와대뿐 아니라 조선일보까지 동원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논의했다며 한국은행이 금리 0.5%포인트를 내리도록 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인 서별관회의를 열어서 말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이렇게 뜹니다. 경기부양 팔짱 낀 한은의 시대차고 금리를 인하라는 압박을 기획기사로 조선일보가 계속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안종범 전 수석이 작성했던 메모를 공개하고 한국은행 관련 내용이 적혔을 때마다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정책을 놓고 청와대나 정부 측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별관 회의에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금통위원들에다가 정부의 뜻을 전달하거나 언급하거나 협조를 당부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통위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자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경제위기 책임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기 위해 몰아가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오히려 이낙연 총리를 포함해 현 정부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금리 인상을 압박하며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것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한국은행에 전가를 하고 있어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정부가 경제 성적표가 참담하니까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지금 1년 반 동안 경제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잘못한 걸 가지고 경제가 이 모양이다. 앞으로 이어질 국정감사에서도 금리 결정 등 경제 정책을 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기된 친인척 정규직 전환 비리 의혹이 한국가스공사, 또 한전 KPS 등 다른 공기업들로 퍼지고 있습니다. 야3당은 공공기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고 여기에 정의당까지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인 왜곡과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 원내대표가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개연성이 충분하고 국민적 공분과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행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의 다름 아니다. 불을 지핀 한국당은 추가 의혹도 꺼냈습니다. 지난 8월 1,20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한국가스공사에서도 25명은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이미 공사에 재직 중이라고 꼬집었고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전 KPS에서도 임직원의 자녀 11명이 기간제로 입사해 올해 4월 나란히 정규직이 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는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 방식과 정규직 전환 과정은 물론 국가, 지방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관련 정책이 모두 포함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상으로 적시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야3당의 미묘한 이견으로 박 시장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조사 요구서에는 박원순 시장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겁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악의적인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면서도 한국당 등 보수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의혹 제기는 철저한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로하고 나서 잘못되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거짓 선동이자 저급한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대부분 사안에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던 정의당마저 막판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야4당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남북은 이번 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서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 또 그리고 위원 구성을 비롯해서 첫 회의 일정까지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나 이 군사공동위가 꾸려지면 NLL 주변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간 상설 군사협의체를 만들자는 구상은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삼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역대 합동 참모차장 5명이 대장급으로 임명되기도 했지만 정세 변화에 따라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도 열리지 못했던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안은 남북 정상의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되살아났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오는 26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공동위 구성과 첫 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북측의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른바 서대서 체제를 제안할 방침입니다. 군사공동위원회가 실제 출범하게 되면 첫 관문은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007년엔
남북이 서로 다른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을 주장하다가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남북의 섬과 항로 등을 고려해 새롭게 평화수역의 범위를 정하고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두자고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NLL 주변 해역에서 북한군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해상 경계선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보수 언론을 동원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부인했고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현 정부가 여당과 총리까지 나서서 금리 인상을 압박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방이 있었군요. 네,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보수 언론에 기사를 청탁했다며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저런 기획 기사가 저렇게 뜬 거죠. 그래서 한국일보 뭐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기획 기사가 떴는데 그 기획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금융위원회와 안종범 수석 간의 문자 통화 메시지로 봤을 때 그렇게 짜고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금리 인하는 불가피했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 압박으로 움직일 가능성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 압박 의혹은 현 정부로 튀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여당 대표가 공개 발언을 통해 금리 인상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히 현 정부가 경제 성적표가 참담한 것에 대한 핑계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노골적으로.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것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한국은행에 전가를 하고 있어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주행법인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대응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네, 지금 기재위, 정무위 그리고 교육위까지 알아봤는데 여야가 이 고용세습 의혹 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이 후반전으로 접어든 국감의 주도권 잡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도 노동의 정의와 청년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현직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이 유치원 비리도 함께 국정조사를 하자며 포석을 깔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마친 뒤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대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대책을 논의했고 오는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법 정비를 위한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PC방 살인 피의자를 엄중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이 9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성수는 범행 당시 함께했던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을 만나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5일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정부가 개입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을 지적했고 야당은 총리까지 나서서 금리 인상을 꺼낸 것이 더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남북 군사당국이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9.19 군사합의 이행을 중간평가하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전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간에 비핵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대북 제재 완화 같은 견인책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보다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오히려 미국을 도와준 것이라며 이른바 엇박자론을 일축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간 내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길 국제사회의 상응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유엔 대북 제재 완화, 로마에서는 유인 조치, 브뤼셀에서는 견인책으로 표현은 달라졌지만 결국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속도를 붙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하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주어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럽 핵심 국가들이 상응 조치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더 강조하자 우리 정부가 너무 속도를 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Nous attendons maintenant des engagements précis de Pyongyang, démontrant sa volonté réelle de s'engager dans un processus de démantèlement de ses programmes nucléaires et balistiques. 유럽 순방 직후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북 제재 완화의 공론화가 미국을 불편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히려 도와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행될수록 유엔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제재 완화 문제를 우리 정부가 유럽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먼저 꺼내준 거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관계자는 한미동맹이 이 정도로 불편해할 수준이 아니라며 절차적으로 좀 달라도 방향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를 신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우리를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한미 간의 조율된 제재 완화 공론화였다는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관계 진행 속도는 이상하리만큼 빠른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안이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는 서너 곳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보수 언론을 동원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부인했고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현 정부가 여당과 총리까지 나서 금리 인상을 압박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보수 언론에 기사를 청탁했다며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저런 기획 기사가 저렇게 뜬 거죠. 그래서 한국일보 뭐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기획 기사가 떴는데 그 기획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금융위원회와 안종범 수석 간의 문자 통화 메시지로 봤을 때 그렇게 짜고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금리 인하는 불가피했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 압박으로 움직일 가능성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 압박 의혹은 현 정부로 튀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여당 대표가 공개 발언을 통해
금리 인상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히 현 정부가 경제 성적표가 참담한 것에 대한 핑계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금리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입에 달고 살던 소리인데 즉.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 GM법인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대응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3당이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채용 비리와 고용 세습은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에서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또 집권당 세력에 의해서 이런 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알려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오후 정의당도 노동의 정의와 청년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국정조사 시작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은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불과하다며 비판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서울시청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대책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유아교육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는 가정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그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각별하게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대책을 논의했고 오는 25일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큰데요. 오늘 오전 홍영표, 김성태, 김관영 등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비공개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감을 마친 뒤에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남북 군사당국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오는 26일에 판문점에서 열고 군사 공동위 구성을 협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사는 JSA 비무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남북 군사당국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오는 26일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은 우리 측이 전투문을 통해 개최를 제의했고 북측이 제의에 호응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수석 대표인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소장 등 5명, 북측은 단장인 안익상 중장 등 5명이 각각 대표로 참가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중간평가와 앞으로의 추진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한강 하구 공동조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해 일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 범위를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한 만큼 NLL과 관련해 북한과 구역을 확정하는 문제가 공동위에서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앞서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사 3자 협의가 진행됐는데 회의는 끝이 났습니까? 네,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사 3자 협의체 2차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남측 지역인 자유의 집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16일 1차 회의 때와 같은 인원들이 참석했는데 회의는 오후 1시를 조금 넘어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지뢰 제거 작업을 확인 평가하고 화기와 초소 철수 일정 그리고 경계 근무 인원 조정 방안과 앞으로의 공동 검증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 합의서에 따라 JSA 비무장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갔는데 예정된 시간표대로 지난 20일 지뢰 제거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 인사를 사칭해서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 사례를 국민께 자세히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 들어 발생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모두 6가지로 많게는 4억 원까지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도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나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돈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보수 언론까지 동원을 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부인했고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현 정부가 여당과 총리까지 나서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자, 취재기 전개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은 기획재정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오가고 있죠. 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경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보수 언론에 기사를 청탁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에 저런 기획 기사가 저렇게 뜬 거죠. 그래서 한국일보 뭐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기획 기사가 떴는데 그 기획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금융위원회와 안종범 수석 간의 문자 통화 메시지로 봤을 때 그렇게 짜고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금리 인하가 불가피했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 압박으로 움직일 가능성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 또한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여당 대표까지 공개 발언을 통해 금리를 인상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경제 성적표가 참담한 것에 대한 핑계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금리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입에 달고 살던 소리인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 GM법인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대응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합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3당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에서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또 집권당 세력에 의해서 이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채용비리 고용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알려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야 3당이 뭉치긴 했지만 국정조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국정조사 시작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불과하다며 거짓 선동이자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서울시청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 어제 당정청 협의회까지 열면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고용 세습 이슈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유아교육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는 가정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그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각별하게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관련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큰데요. 오늘 오전 홍영표, 김성태, 김관영 등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비공개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감을 마친 뒤에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남북 군사당국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사는 JSA 비무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오늘 이어가는데요. 김세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세호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남북 군사 당국이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오는 26일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은 우리 측이 전통문을 통해 개최를 제의했고 북측이 제의에 호응하면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수석 대표인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소장 등 5명, 북측은 단장인 안익산 팀장 등 5명이 각각 대표로 참가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중간 평가와 앞으로의 추진 일정 등을 협의합니다. 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한강하구 공동조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사 3자 협의도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사가 3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남측 지역인 자유의 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1차 회의 때와 같은 인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지뢰 제거 작업을 확인 평가하고 화기와 초소 철수 일정, 그리고 경계근무 인원 조정 방안과 앞으로의 공동 검증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 합의서에 따라 JSA 비무장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갔는데 예정된 시간표대로 지난 20일 지뢰 제거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남북은 경비 인력도 35명 이내로 줄이고 권총까지 휴대하지 않기로 하는 등 완전 비무장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정감사가 후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까지 야 3당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한 대책을 오는 25일 발표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일단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던 문제, 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국정조사로 이어지는 이런 모양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에서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또 집권당 세력에 의해서 이런 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알려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야3당이 뭉치기는 했지만 국정조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국정조사 시작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불과하다며 거짓 선동이자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서울시청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 어제 당정청 협의회까지 열었는데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고용 세습 이슈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유아교육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는 가정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그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각별하게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관련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유치원 비리 문제도 국정감사를 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는데요. 오늘 원내대표들이 비공개 회동이 있는 만큼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국정감사 이제 후반전에 돌입했는데 오늘 주목할 만한 국정감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모두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나서 보수 언론의 기사를 청탁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금리 인하가 불가피했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 압박으로 움직일 가능성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최종 한국 GM 부사장을 상대로 법인 분리와 철수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독도를 방문합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기 위한 방문인데요. 울릉도를 거쳐 독도로 들어가는 교육위 의원들은 경비대를 방문하고 시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입니다.